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이투수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반수 커리큘럼과 학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TCC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혼자서 틈틈이 3월달, 4월달, 5월달부터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슬슬 6월 평가 모의고사가 끝나고 대학교들도 기말고사 기간에 접어들었거든요. 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반수를 생각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수뿐만 아니라 군수생들도 있고요. 정말 여러 종류의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반수 커리큘럼이란 이름 하에 여러분들에게 학수법을 정리해주고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즉 필요한 것만 딱 알맞게 충분하게 제공하는 학습법을 통해서 우리 반수 반드시 성공해 보자고요. 자, 일단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 위치 파악부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종류의 반수생들도 있고요. 자, 늦게 시작하는 만큼 정말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왔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 1학기까지 다닐 예정인 친구들이 되겠죠. 물론 2학기를 다니면서 반수하는 친구들도 은근히 꽤 있더라고요. 자, 혼자서 수능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대학 공부하느라 수능은 꽤 잊은 상태,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혼자서 집에서 인강을 들으면서 대학교를 같이 다니는 부지런했던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선생님이 며칠 전에 받았던 DM도 있고 Q&A 게시판 글도 있는데 처음에는 반수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이 놀았겠죠. 대학교도 다니면서 대학 공부에 매진하거나 아니면 이제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없었던 상태였었는데 대학교 다니다 보니 안 되겠다, 반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5월 달에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학생들을 지금까지 가르쳤던 학생들, 반수하러 왔던 친구들에게 꾸준히 물어보면 반수를 언제부터 생각했니 물어보면 5월 달부터 생각했던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다가 생각했던 친구들은 갑작스러운 결정 때문에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들도 있을 수 있어요. 틈틈이 수능 공부를 미리 반수를 결정했던 친구들은 혼자서 좀 해놨던 친구들도 있었겠죠. 근데 본격적으로 재수학원을 다니거나 독학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고3 학생들만큼 공부에만, 대학교 수능 공부에만 매진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학교 안 나가고 있음, 이런 친구들이 꽤 됩니다. 어차피 난 절대 안 다닐 거야 해서 학교도 아예 안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선생님 지금 재종반 수업하고 있는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오후 수업에 오거나 대학교를 다니면서 주말 선생님 단과 수업을 듣거나 대학교를 다니면서 인강을 듣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꽤 있다. 아시겠죠? 선생님 친구가 대학교 교수님인데, 교수님 하고 계신데 5월 이후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대. 그리고 2학기 이후부터는 정말 많아서 사실은 1학년 2학기 때 출석부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반수를 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반수를 결심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혼자서 쉰 기간이 많은 학생, 자,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을 까먹었거나 대표 유형을 다시 숙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 현 상태를 설명해 주는 좋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분 당연히 할 줄은 알지, 근데 이게 좀 풀어봐야 미분할 때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 왔었는지, 4점짜리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정적분에서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지, 등차수열에서 합공식은 기억나는데 좀 써봐야 알 것 같다든지, 시그마 연산도 어떻게 하는지 기억은 나지만 좀 해봐야 되는 친구들은 조금, 이것도 선생님이 세분화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기준을 뭘로 할까 생각했는데 올해 6평은 너무 쉬워서 기준이 되기는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작년 최고 등급이 3등급 이하였던 학생들이 쉬었다면 좀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공부를 꽤 많이 했던 친구들이 쉬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했는데 등급이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었지만 공부를 잘하고 많이 했을수록 덜 까먹는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 최고 등급이 3등급 이하였던 친구들은 사실 프리필살기나 필살기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대신 프리필살기를 선생님이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프리필살기는 정말 빠르게 끝납니다. 그냥 일반적인 타 강사의 개념 수업을 듣는다? 너무 길어. 너무 좋은데 우리들은 유난히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반수이기 때문에 프리필살기부터 이거 다 소강하는데 1, 2주밖에 안 걸려요. 대신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해 주기 때문에 프리필살기는 선생님이 올해 처음 만든 입문형 강좌인데
실전 개념을 다 수업하기 전에는 좀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기초 개념부터 다 듣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친구들에게 이런 강좌를 추천합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팔렸고요. 반응도 너무 좋고요. 수강 후기도 좋은 거 많습니다. 그리고 필살기 100점 100승 이렇게 시즌 1까지를 수강하는 걸 하반기에 메인 커리큘럼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6월 모의평가를 봤더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점 100승 시즌 1에도 심지어 6월 모의평가 최고 난이도 22번과 매우 흡사한 난이도의 문제들도 있었으니까 시즌 1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필살기 100점 100승 시즌 1까지 들어가면서 워크북도 꾸준히 풀어주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나중에 하반기에 뭐 9월 이후에 풀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함께 병행해주는 커리큘럼이 제일 딱 핏한 커리큘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올해는 분명히 최고 등급이 3등급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2등급 이상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작년 최고 등급이 2등급 이상이다. 그럼 당연히 프리필살기 할 필요 없고요. 필살기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꽤 잊었던 친구들은 필살기만 수강해도 정말 많이 올라올 거고요. 필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모든 올인원 강좌이기 때문에 기출정리 그리고 실전 개념 그리고 스킬들을 수업하면서 4점짜리 문제풀이를 온전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필살기 하나만 수강해도 문제풀이는 꽤 괜찮을 겁니다. 많이 까먹었던 친구들 5개월 정도 쉬면 필살기부터 해야 돼요. 100점 100승부터 풀면 앞에 거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분명히 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문제풀이만 하면 되는 학생. 혼자서 틈틈이 수능 공부를 예전에 했던 걸 다시 복기를 해놨거나 아니면 타 강사 실전 개념을 수강했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는 혼자서 필살기를 틈틈이 수강했던 친구들은 이제 6월달 이후부터는 100점 100승부터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현 상태에 맞춰서 1, 2등급 학생은 시즌 1은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선생님 수강생들은 시즌 1을 수강하는 1, 2등급 학생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시즌 1도 쉽지 않으니까.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즌 2, 3만 수강해도 괜찮고요. 시즌 2는 난이도가 시즌 1보다는 약간 높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강좌입니다. 선생님이 완강을 해놨거든요. 네, 완강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정말 문제 좋다. 시즌 2부터 시즌 3까지 수강해도 괜찮습니다. 시즌 1은 약간 입문형 문제. 시즌 1은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100점 100승 문제풀이 개념이라든지 스킬 수업을 어느 정도는 해줍니다. 근데 나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2, 3부터 수강해도 괜찮죠.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필요한 과목이 있다면 필살기를 선별적으로 나중에 수강해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 미적분은 좀 안 되는 것 같아. 100점 100승 이제 미적분 수강하고 있는데 좀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좀 4점짜리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할 때 들어가야 되는 테크닉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또는 좀 4점짜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훑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미적분 필살기해도 괜찮죠. 수원수투 확통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수강해도 괜찮으니까 앞부분부터 다 수강하려고 하지 말고 100점 100승부터 해도 괜찮은 친구들도 꽤 많을 테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100점 100승이 시즌 1부터 시작해서 문제량이 정말 많습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기 때문에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은 레벨 테스트를 선생님이 올려놨으니까 됐죠? 공지사항에 레벨 테스트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서 풀어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어디부터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남은 기간 동안 명심해야 될 것.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비슷한 듯 하지만 기조가 6월 모의평가를 보니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들은 얘기에 의하면 첫 번째, 쓸데없는 테크닉은 필요 없다. 자, 올해 유난히 더 그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가 2번 있었어요. 그런데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느꼈던 느낌은 여실히 이겁니다. 나도 사교육 강수하지만 엄청나게 평가원이 사교육에만 의존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걸 피하게 하고 싶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특정 강사의 커리큘럼을 따라야만 좋은 점수가 나올 거야. 특정 컨텐츠를 풀어야 좋은 점수가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시고 싶은 거예요. 평가원은. 교과서 위주로 수업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게 해주고 싶지만 이미 쌓아 올렸던 기출문제의 난이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그건 진즉에 불가능해져 버렸고 그래도 테크닉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특정 테크닉을 알면 빠르게 문제가 풀리는 건 절대 출제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한 문제에서 너무 많은 지름길을 허용하는 문제들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산력이 조금 더 중요해졌고 그리고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는 미출제 요소들도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형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요새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6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100점 100승 시즌3를 싹 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테크닉이 들어가면 지름길이 있는 문제 이런 거 말고 미출제 요소에 좀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됐던 방향성들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한 문제에서 평가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는 않게 평가 목적이 명확한 문제들만 뽑아서 시즌3에 다시 제공을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오히려 반소라고 얘기해서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어느 해보다 훨씬 더 반소하는 친구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해다. 왜? 6월 모의평가를 봤더니 그런 기조로 출제하려는 게 엄청나게 많이 느껴진다. 평가원이 무서워하는 게 수포자를 만드는 거. 수포자는 어디에나 있어요. 미국에도 많고요, 한국에도 많고요. 앞으로 한 100년 정도가 지나갔을 때도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많이 생길 겁니다. 어느 나라나 그게 문제예요. 수학교육과 출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수학 포기자는 너무 빨리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포자는 항상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닌데, 전략적으로 입시를 위해서 또는 수학이 너무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수학 포기를 너무 일찍 하는 거야. 특히나 외고 학생들, 국제고 학생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고3 학생들이 수학을 얼마나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알지 않아요? 너 수학 공부 왜 해? 사탐이랑 국어로 최저 맞추면 되지. 나 최저 안 쓸 건데, 최저 있는 거 안 쓸 건데, 이런 생각하면서 수능 공부를 안 하거나 수학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4월 달부터 수학을 안 하는 게 그게 무슨 대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학 포기가 너무 일찍 생긴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는 유난히 더 쉽게 출제했다. 진입장벽이 낮다. 대신 상위권 변별력은 계속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미적분 28번, 30번은 계속 어렵게 내겠다. 미적분 29번은 어느 회사 컨텐츠에도 없게 정말 새로운 거 뽑아서 내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풀이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 대신 옛날의 기조가 달라. 옛날에는 뭐 이거 알면 되게 빨리 풀리고 절대 안 나와. 그런 풀이가 있잖아. 그럼 문제에서 삭제해버리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작년과 기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런 기조가 조금씩 생겼지만 6월 모의평가 때는 느꼈어요. 작정하고 이렇게 내고 있구나. 반수생들 꼭 기억해 주세요. 쓸데없는 테크닉, 방대한 개념 강좌, 쓸데없는 스킬 강좌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쓸데없는 테크닉 필요 없고 한 문제당 들어가는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긴 강좌 수강하면서 반수하는데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자는 얘기지. 프레 필살기부터. 필살기도 진짜 빨리 들을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100점 100승 시즌1부터 라이트하게 구성했으니까 열심히 따라오면서 점수 상승을 눈으로 목격하자고요. 남은 기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들은 빠르게 완성해야 된다. 아까에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남들이 미리 해왔던 것들을 못했다고 해서 속상해하기 금지. 그리고 남들이 미리 해왔던 것들, 그리고 특정 강사의 공급자 편의적인 특정 강사의 커리큘럼을 보고 나 이거 수강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그 마인드를 버리시고 남들이 이야기해주는 겨울방학 때부터의 커리큘럼을 굳이 따라오려고 해서 우리들이 지금 겨울방학 시즌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길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프리 필살기부터 꾸준히 열심히 또 공부하거나 필살기부터 공부하거나 100점 100승부터 공부하시면서 이따가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게요. 지필지기 같은 거 수강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양지용 선생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세요. 올해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진입장벽이 높은 문제들이면 스킬 강좌 다 알아야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야 겨우 4점짜리 하나 풀 수 있거든. 근데 이젠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올해 6평은 그렇지 않아. 풀어본 친구들은 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수에 자신감을 얻었을 거고요. 반수를 아직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거나 이제 막 마음을 먹어서 커리큘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쓸데없는 긴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괜찮다. 빠르게 완성할 수 있다. 속상해하지 말자. 자, 각 강좌의 수강 소요 기간을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인강하는 학생들은 몰아서 들을 수도 있고 좀 천천히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간만 가지고 와봤어요. 자, 자료실에 플래너가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Q&A 게시판으로 꼭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자, 프리필살기는 14강 이내로 촬영을 해놨습니다. 다 듣는데 14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정리가 돼요. 여기에 어느 정도의 연산 훈련도 들어가 있고 대표 유형도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의 스킬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능 실전 개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필살기도 너무 중요한데 나는 프리필살기가 반수생들한테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 빠르게 정리됩니다. 한 과목 수강하면 일주일 또는 10일 이내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워크북이 없어요. 프리필살기는. 필살기부터 공부하라고 워크북을 만들어 놨으니까 프리필살기는 학생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프리필살기 얼마나 복습해야 돼요? 프리필살기 적당히 복습하고 빨리 필살기로 넘어가서 필살기를 복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리필살기는 간단하게만 보시고 빨리 넘어가는 강좌다. 두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면 2, 3주에도 끝나고요. 세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면 3, 4주죠. 물론 인강의 특성상 그냥 뭐 100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다 완강하고 필살기가 목적인 강좌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의 복습만 하고 오케이 하고 연산을 훈련하는 거 get physical이라고 피지컬 훈련 강좌도 있습니다. 지수로그 연산부터 삼각함수 그래프를 구간별로 그려보거나 지수로그 함수 대칭 관계를 다 확인해 보거나 이런 과정들이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강좌야. 반수생들 특히나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입학해서 대학교 입학해서 이런 친구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프리필살기를 다 듣고 필살기로 넘어가도 괜찮은데 좀 빠르게 완성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방법도 추천합니다. 프리필살기 지수로그 듣고 지수로그 함수 듣고 필살기 지수로그 함수 듣고 그러면 효과도 되게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 소요 기간보단 프리필살기는 필살기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프리필살기 2단원 듣고 그 다음에 필살기 2단원 듣고 이렇게 한 단원씩 병행하면서 교차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나는 좀 한 바퀴를 좀 빨리 다 완성하고 싶어. 그럼 프리필살기 다 듣고 필살기 듣는 것도 괜찮죠. 두 가지 방법 다 괜찮고요. 학생들이 다 좋대. 내가 다 물어봤어요. 프리필살기 하고 하는 게 좋니 물어보니까 이런 방법도 너무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알겠죠? 훈련을 많이 하고 곧바로 필살기에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필살기는 16강 내외입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강좌입니다. 수원수2 미적 확통 다 이렇고요. 자, 기출정리와 실전 개념이 모두 진행되는데 한 과목만 수강하면 한 달 이내로도 다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빠듯할 거예요. 두 과목 동시 수강할 때는 2달 이내, 세 과목 동시 수강하는 건 3개월 정도까지 잡을 수 있지만 6월부터 해서 필살기를 세 과목 다 들으면 3개월 들어가니까 9월 정도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정말 빨리 끝나요. 2개월에도 끝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플래너 참고해 놓고 공부해 두도록 하세요. 다른 선생님들 강좌는 더 길어요. 알겠죠? 그래서 16강 내외인데 선생님이 제대로 공부한다는 가정하에 이거는 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더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현실적인 목표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살기만 제대로 들어도 2등급 이상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올해 수능에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완벽히 소화해도. 물론 요새는 미출제 요소들도 있고 문제풀이 훈련이라는 건 기출을 암기해서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백전백승 같은 엔제를 풀어주고 필요충분 모의고사 같은 것도 풀어주는 게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필살기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확고한 4점짜리는 다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다. 쓸데없는 킬러 싹 다 없앴습니다. 수강하기 매우 좋을 거예요. 백전백승은 기간을 안 써놨습니다. 왜냐면 엔제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풀이를 다 하고 수강하면 좀 더 빨리 수강할 수도 있고 좀 천천히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수를 써놨어요. 시즌1은 수원수2 백문항 각각 백문항이에요. 합쳐서 200개고요. 100개가 좀 넘어요. 미적 확통은 80문제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시즌1은 좀 라이트하게 구성을 했고요. 문제풀이 이론 설명과 스킬을 수업합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들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리고 워크북은 없습니다. 그래서 첨삭풀지형과 듀운으로 풀어주시면 듀는 미적 확통만 있고요. 첨삭풀지형은 수원수투에 있습니다. 주간지로서 첨삭풀지형은 전국 최고의 퀄리티와 첨삭 그리고 유사문항, 숨풀이 이런 것들 다 진행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을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 듀는 미적 확통, EBS 수능 특강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필살기 자양분 워크북 다 있지만요. 그리고 백전백승 시즌2는 선택 과목은 없습니다. 공통 과목에 대해서만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요. 수원수2 합쳐서 110문항이 있는데 당연히 인문편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있습니다.
자, 문제 유형별 행동 강령 지침을 간단히 수업하고요. 특히나 신경 써서 선생님이 수업했던 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유난히 더 강조합니다. 자, 너네 이렇게 배워왔지? 근데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표현이 나면 이런 건 좋지 않은 거야 라고 더 강조하는 수업이 되겠고요. 문제별 스킬도 당연히 문제별로 정리를 합니다. 이론 정리하는 페이지는 따로 없고요. 문제만 110문항 들어가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주에 완강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문제들이니까 반드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즌2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하프 모의고사 12문제로 구성된 10개 회차, 10개 회차가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 문제 많잖아. 여기도 정말 좋은 거 좀 많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수록돼 있어서 모의고사 풀다 보면 실제 모의고사는 풀 세트는 쉬운 것도 많잖아. 근데 쉬운 거, 쓸데없는 것들 있지. 막 5번, 4번 이런 거는 다 빼버리고 중요한 문제들만 수록했기 때문에 애들이 좀 뻑뻑하다고 느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프 모의고사의 매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것만 하는 거. 10개 회차나 들어가 있고 가격도 12,000원인 것밖에 안 돼. 정말 거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금방 끝납니다. 소요 기간은 한 달 이내입니다. 시즌2는. 아시겠죠? 한 달 이내에 110문항 풀고 공부하는 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장 강의에서도 5주 안에 다 끝났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0점 100승 가볼게요. 시즌3. 시즌3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각각 100문항씩입니다. 좋은 문제들 많이 구성했고요. 필요한 거에 에너지를 몰빵한 겁니다. 시즌1은 유형별로 어느 정도 쉬운 유형도 넣어놨고, 그리고 잘 출제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도 쉬운 문제들도 어느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풀이를 학습할 수 있게 이제 구성을 해놨다면, 시즌3는 나올 만한 내용들은 더 강화를 하고 미출제 요소에 대한 과감한 시도들을 진행해서 100문항을 가득 채워서 수업을 하죠. 난이도에 따라서 시즌 1, 2, 3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합니다. 저마식 새로운 문제 많이 수업합니다. 하지만 쉬운 것도 합니다. 8번, 9번 난이도들도 꽤 있고, 특히나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29번 유형이 10개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집요하게 훈련해서 15개인가 16개인가 들어가 있거든요. 집요하게 훈련해서 다양성을 담보해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정말 좋은 강좌가 될 거고요. 워크북은 수원수투 미적 확통 따로 단원별 엔제로 정리해주는 아주 좋은 커리큘럼이 될 겁니다. 하반기엔 시즌3 하나만 가지고도 상위권 학생들은 든든하게 국밥처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예요. 문항수도 많고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좋은 강좌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틈틈이 반수생들은 지필지기를 수강해 주세요. 100점 100승과 함께 지금 필요한 지용쌤의 기술이란 뜻인데요. 유형별 테마 학습입니다. 교재 구매 안 해도 되고 이미 선생님이 인강 진행한 지 올해 2년째입니다. 틈틈이 찍어놔서 유형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점화식도 있고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도 있고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도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비례 관계에만 집중해 주는 것도 있고, 수투에서 식 세우기 훈련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등차 등비에만 집중해주는 강좌도 있고요. 지수로그 함수와 직선의 교점 처리해주는 강좌도 있고요. 너무너무 좋은 토픽들이 많아요. 말하면서 나 지금 소름 돋았잖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문제들 많이 풀어주시면 반수생들에겐 정말 좋은 강좌가 될 겁니다. 꼭 다 들으세요. 지필지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 구독권만 있다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력하게 추천해 줄 수 있고, 게이트 강좌로서 양종 선생님 정말 수업 잘하는구나. 양종 선생님이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는구나. 양종 선생님의 문제 선별 능력과 엔제 퀄리티 진짜 좋구나를 보여주는 강좌가 바로 지필직입니다. 자신 있으니까 무료로 제공하겠죠. 자신이 없는 걸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선생님이 특강으로 이거 하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등록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니? 지필지기로 하면. 진짜 좋은 강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6평을 풀어보세요. 올해 6평은 내가 작년 6평만 했어도 반수생들한테 6평 풀란 얘기 못 하겠어. 의미가 없거든. 뭐 기억도 안 나는 애들한테 6평 풀어봐라 하면 뭐 많이 틀리겠죠. 작년 6평이 어려웠거든요. 한 문제 풀 때 필요했던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 6평만 해도 쉽지 않았으니까. 근데 올해 6평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인 것 같아요. 건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6평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물론 기억 안 나면 안 풀리겠지만 풀어보고 현재 점수나 풀이 과정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줘도 괜찮고요. 등급이나 점수를 구체적으로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대신 점수 알려줄 때 수원수투 몇 점이고
미적분 몇 점이고 몇 번 틀렸는지는 알려줘야 구체적인 상담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저거는 몇 등급이에요. 이젠 등급도 자기가 뭘 많이 틀려서 몇 등급인지,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 작년 최고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줘야 구체적인 상담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3등급도 다 같은 3등급이 아니니까. 그리고 타 선생님의 수업을 어디까지 들었는지도 알려주면 너는 그럼 이건 안 들어도 돼. 필살기 안 들어도 돼. 너는 자양분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세히 적어서 Q&A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앞으로의 학습법과 커리큘럼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다 끝났는데 양종 선생님이 반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커리큘럼 안내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 상태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해 이게 아니고 작년과 올해 분명히 다릅니다. 이 다른 수학에서의 출제 기조와 상태를 가지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채워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도록 할게요. 자, 구체적인 질문들은 Q&A 게시판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수학 1등급에 가장 확실한 버팀목, 선생님이 인사할 때도 맨날 하잖아요. 가장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이라고. 점수로 직결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될 테니까 자, 반수도 양지용 선생님과 함께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반수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는 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내년에 절대 반반수, 반반반수 하지 말자고요. 자, 고생하셨고요. 자, 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